안녕하세요. 노후 건강백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시는 깻잎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깻잎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60대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깻잎의 숨겨진 위험성, 가리고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깻잎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고기 쌈으로만 드시거나 깻잎 장아찌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니면 깻잎 김치나 깻잎 무침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깻잎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깻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쌈채소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깻잎 소비량이 약 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추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먹는 깻잎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깻잎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은 단순한 쌈채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깻잎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건강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의 칼슘 함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깻잎 100g에는 약 230에서 25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 100g에 들어있는 칼슘 113mg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금치의 칼슘 함량이 100g당 55mg, 배추가 46mg인 것과 비교하면 깻잎의 칼슘 함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깻잎은 뼈 건강을 지키는 천연 칼슘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깻잎 10장만 드셔도 약 50에서 6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 제한 아래 약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두 번째로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린산은 뇌세포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등이 이와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즉,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천연 치매 예방제를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깻잎에 함유된 피톨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2020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피톨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는 보호하는 선택적 항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깻잎이 단순한 채소를 넘어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깻잎을 시소라고 부르며 항암식품으로 분류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노안이 시작되고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깻잎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염, 류마티스 등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도 좋아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깻잎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할 3가지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깻잎 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 장아찌도 깻잎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을 정확히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무려 1500mg에서 2000mg에 달합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2500mg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인데 깻잎 장아찌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깻잎 장아찌의 양입니다. 보통 한 번에 5에서 6장 정도는 드시죠? 깻잎 한 장의 무게가 약 1에서 1.5g 정도이므로 6장이면 약 7에서 10g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을 100에서 200mg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 보통 밥과 함께 드시죠? 그리고 국물도 함께 드시고 다른 반찬들도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에서 4000mg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도한 나트륨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000mg을 초과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 위험은 30%, 뇌졸중 위험은 25%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중 깻잎 장아찌에 들어가는 각종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입니다. 소르빈산 칼륨, 안식 향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등의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방부제들은 장기간 섭취 시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의 경우 체내에서 아민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에 이런 화학 첨가물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깻잎 장아찌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소량만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잔류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깻잎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보시면 깻잎은 잔류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깻잎에서 검출되는 주요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등입니다. 이 중 클로르피리포스는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인계 농약이고 사이퍼메트린은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입니다. 특히 깻잎의 잎 표면이 거칠고 주름이 많아 농약이 잘 달라붙고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깻잎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털과 주름이 무수히 많은데 이 사이사이에 농약 성분이 끼어들어가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잔류농약은 특히 시니어분들께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신장의 배출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농약 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별 문제 없던 농약 수준도 60대 이후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잔류농약에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지속적으로 농약을 해독하다 보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만성 간염,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농약 성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가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면역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농약 노출이 백혈병, 림프종 등의 혈액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안전하게 세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찬물에 담그기입니다. 깻잎을 찬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어 농약 성분을 우려냅니다. 이때 물의 양은 깻잎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베이킹소다 활용입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넣고 깻잎을 3에서 5분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므로 산성인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 제거 효과를 높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에서 꼼꼼히 씻기입니다. 깻잎 뒷면까지 손으로 비비며 30초 이상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비비면 깻잎이 찢어지므로 적당한 힘으로 씻어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헹굼입니다. 깨끗한 물에서 2에서 3회 더 헹궈주시면 베이킹소다 잔여물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100g당 약 5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도한 전해질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인 3.5에서 5.0mg per L를 넘어 5.5mg per L 이상이 되면 근육마비가 시작됩니다. 6.0mg per L 이상이 되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고 7.0mg per L 이상이 되면 심장마비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상태에 해당합니다. 셋째, 고혈압성 신증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장에서 3장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깻잎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을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성분이 중화시켜줍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육류를 구울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깻잎의 베타카로틴은 이런 벤조피렌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클로로필은 발암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고기를 쌈채소와 함께 먹는 식문화는 매우 과학적인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구울 때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태우지 마시고 적당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깻잎의 피톨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피톨은 위암,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데 두부의 적당한 지방 함량이 이를 도와줍니다. 깻잎 두부무침이나 깻잎 두부전, 깻잎 두부찌개 등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깻잎 두부무침은 만들기도 쉽고 보관도 잘 되므로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깻잎의 항염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깻잎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거나 깻잎을 들기름에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산화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2에서 3개월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깻잎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깻잎의 소화 촉진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항염 효과가 뛰어나므로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깻잎 섭취 가이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5장에서 7장 정도가 좋습니다. A는 약 5에서 7g 정도의 무게로 칼슘 12에서 15mg, 칼륨 25에서 35m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고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깻잎의 강한 향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서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깻잎을 하나씩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키친타월이 수분을 흡수해 깻잎이 시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냉동 보관은 영양소 파괴가 심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깻잎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린 깻잎 10g 정도를 끓는 물 500ml에 우려내어 하루 2에서 3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깻잎차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차로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와 함께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칼슘제나 종합 비타민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의 옥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1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깻잎의 칼륨이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깻잎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 된장국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 깻잎 5장에서 6장을 넣고 끓인 국으로 소화에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된장에 이소플라본과 깻잎의 피톨이 만나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깻잎 계란말이입니다. 계란 3개에 잘게 썬 깻잎 3장에서 4장을 넣어 말아주시면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깻잎의 비타민이 만나 완전한 영양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 나물입니다. 깻잎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무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반찬이 됩니다. 깻잎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깻잎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깻잎의 강한 향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 당뇨약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깻잎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므로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주시면 됩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세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어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신선할 때 드세요. 깻잎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구입 후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을 고를 때의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둘째, 잎에 상처나 구멍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줄기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깻잎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깻잎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보다 2배 많은 칼슘,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로즈마린산, 항암 효과가 있는 피톨,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항염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등 훌륭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의 과도한 나트륨, 잔류농약의 위험성, 신장질환자의 칼륨 과다 섭취 등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신체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깻잎 섭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루 5에서 7장 정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돼지고기나 두부, 들기름 등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양제나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깻잎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깻잎 장아찌를 자주 드시던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섭취량을 줄이시고 신선한 깻잎을 위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후 건강백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